정신과 질병 중에서 유럽이나 미국, 아메리카나 이런 데 비해서 동양 사람에게 특히 많은 그런 병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터넷 중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1996년도에 마지막 나온 그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100명 중에 4명, 미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아시안 계통에서는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뭐 17명 이런 식으로 좀 막막하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WHO에서 이런 병을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거죠. 아직 미국의 DSM-5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한국계 젊은이들, 특히 고3이나 이게 되게 가정이 부유한 집안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직업에 이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는 걸 보고, 특히 여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그 실리콘밸리에 많은 그 테크놀로지컬 컴퍼니들이 있는데 가보면은요, 어린 애들이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쓰는 컴퓨터를 보면서 자기도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그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어떤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 특히 내성적이고 좀 바깥에 나가가지고 친구 만드는 게 어렵고 자기가 좀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뭐 온라인에서 친구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뭐 거기에는 카페도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 카페. 그다음에 또 그 인터넷 도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중독이 되기가 쉬운데, 그 중독이 되려면은 두 가지의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되게 그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되게 5시간 이상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걸 못하게 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 처한되거나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던가 뭐 이럴 때는요, 분노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신경질 내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이제 금단 증상이죠. 어떤 점에서는 이제 술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술을 갖다가 아침이면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이러던 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술을 못 마시게 됐을 때, 가령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은 수술을 해야 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던가 뭐 이런 것이 좋은 얘기겠지만요, 이게 몇 시간만 돼도 막 그거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뭐 여기저기서 막 몸이 아프고 그리고 막 평안하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금단 증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할 때는요, 저는 그런 환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입원 환자들에서 많은데, 벌레나 거미 같은 것들이 막 사방에서 막 또 몰려다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비주얼 헬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요, 피부 밑으로 무슨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막 이러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독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제 술하고 비교를 하면은 술을 한 잔 마셨을 때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았다면은 그 잔에 그게 2잔을 마셔야지만 그런 기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소주가 반병 아니면 소주가 그다음에 한 병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양을 올려야지만 원래 가졌던 자기의 그 즐거움이라던가 그런 그 만족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을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 중독에 걸린 그 청소년들은 경우에는 시간이 처음에는 1시간 하던 것이 이제는 2시간을 해야 되고, 2시간 했던 것이 이제 4시간, 5시간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한국의 그 청년처럼 50시간을 계속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인터넷 카페에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뇌를 갖다가 스티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하는 동안에는 두뇌에 도파민의 양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건 뭡니까? 뇌 전파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대개는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가바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좋습니다. 좋은 것들이고 운동을 해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인터넷 같은 거는 더 아주 강력하게 전두엽을 갖다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게임하면서 뭐 빨리 이겨야 되고 또 누구하고도 또 뭐 시합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스티뮬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개 집안에 뭐 부모님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 불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우울하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제가 그 전에 한번 본 환자가 15살짜리 한국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본래가 이제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대로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팬데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많이 하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본래가 주의산만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 잠을 드는 것이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도파민이 올라가니까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 상태에 만들고 아주 기쁘게 만듭니다. 익사이트가 되고 좋은 친구하고 얘기하고 놀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그 도파민이 많이 항진됐을 때고요. 그러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까지도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서 그 인터넷으로 나오는 학교에서의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신이 안 드니까 공부가 재미없죠. 그리고 아까 같이 게임같이 익사이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도파민이 정말 나와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pay attention, 주의를 집중해야 될 때인데 안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집에 앉아 있고요. 나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뚱뚱해지고 잠이 많아지고 이거는 밤에는 안 자고 낮에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쯤에는 19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내지 80kg 이상이죠. 그리고 전혀 그 사람들 나가서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것도 안 하고 친구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얘한테 친구가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니? 그랬더니 전부 다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 가상의 친구들, 그 버추얼 친구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별로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뭐 같이 말들 한다던가 뭐 논다던가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던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아주 엔지니어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가족도 잘 부양하시던 이런 아버지신데 이제 저에게 이제 이 아이를 갖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자신도 어떤 점에서는 주의산만증이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이퍼 액티비티는 없지만 부주의하는 타입, 어텐션만 안 되는 타입의 그런 주의산만증 증세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도 똑같이 이제 그게 아버지하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용감한 결심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주의산만증이 있으니까 우리 약물 치료도 하자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먼저 그 약물 치료를 받아보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치료했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요즘은 집에서 자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때 팬데믹 때니까요.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산만해졌었는데 제가 컨설타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리탈린이나 컨설타가 전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화학 물질에서 나온 것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리탈린도 써보고 그거는 몸 안에 한 4시간 있습니다. 컨설턴은 10시간 있거든요. 어떤 때는 12시간까지도 갈 수 있고. 그걸 쓰면서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능률이 막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 약물을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기는 문제 없다고 그러고 막 반항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잘 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병은 네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주의 산만증이란 가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니까 그것에 대한 치료를 아버지가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아마 너도 이런 약물을 쓰면은 효과가 좋을 거다. 그래 한번 트라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밤 10시 되면은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슬립 사이클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학교의 생활도 비록 컴퓨터를 통한 거지만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밤에 계속 앉아 있고 낮에는 사람을 피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그 슬립 사이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컨설타 또는 이제 처음에는 리탈린을 씁니다. 왜냐하면 4시간짜리를 써서 5mg 작은 양으로부터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작용이 있으면 얼른 물 많이 마시고 그냥 오줌으로 다 나가면은 별로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5ml 2번 쓰던 걸 10ml 2번 쓰는 거, 뭐 그다음에 15ml 2번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차차차 올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저는 그다음에 이제 컨설타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침에 한 번 먹으면 하루 이제 8시간 내지 10시간 가니까 그 티네이저들은요 약 먹는 거 자꾸 잊어버리고요. 부모님이 그때마다 약을 주면은 그다음에 자꾸 이게 반항을 하고 이제 싫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자마자가 약을 그다음에 먹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책을 읽는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학교 공부를 한다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잘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의 경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아이가 한 18살 됐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자기가 어떤 곳으로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가질까까지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게 미술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예능 관계로 특히 이제 매그넷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음악, 미술, 연극 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매그넷 스쿨 거기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나는 미술에 많이 소질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지금 그 미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그래서 많이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 지금 빠졌고요. 왜냐하면 컨설터나 리탈린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입맛이 없던 사람이 이걸 하면은 참 힘들으니까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 이게 과체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컨설타나 리탈린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쓸데없이 있던 체중들이 조금씩 빠졌고요. 그렇게 되니까 티네이저들이 조금씩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비대하게 않고 정상에 가깝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무게도 빠졌고 지금은 자기가 뭘 할 건지도 알고 그리고 아직도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그전같이 막 이렇게 반항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뭐 쓰나 마나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 반항도 하고 좀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렇지 좀 힘들지 그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집에서 철저하게 약을 이제 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18살 지금 됐는데 비교적 인생의 길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만히 시간이 있을 때는 자꾸 인터넷 가서 게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얼람 클럭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후에는 소리가 막 왕왕 울리게 합니다. 그럼 자신이 깨닫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딱 끊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큰 상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젊은 애들도 아니면 거의 어른이 된 사람도
이게 상을 주면은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기전이 사랑에 빠졌을 때, 칭찬을 들을 때, 상을 받을 때,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을 주면은 아 내가 잘했구나, 자꾸 이걸 갖다 자기가 각인시키죠. 뭐 너는 뭐 할 거 하는 건지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이게 부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이게 많은 그 아시안 젊은이들이 이 병이 많다는 것, 인터넷 중독이 많다는 것을 리서치 연구 논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국 같은 데서는요 인터넷을 갖다가 이제 끊기 하기 위해서 뭐 이 딴 데다가 옮겨가지고 컴퓨터 없는 데다가 이렇게 뭐 가둬놓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심한 이제 그 금단 현상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던 분한테 술을 전혀 안 주고 어디다가 뭐 감옥에 넣는다, 뭐 그런 경우에 얼마나 심한 그 자기가 고통을 지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배우기는 하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빠르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인생을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어떤 점에서는 술을 안 마셨을 때 내가 기쁨이 더 있다, 칭찬도 더 듣고 상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기억이 있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그런 그 중독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그 환자 얘기를 지금 드렸지만은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자기 유전인자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지만 이것을 깨달은 아버지가 이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것 때문에 한다는 걸 아니까 아이를 데리고요 뭐 말 타러 가시는 것도 가고, 뭐 싫다는 피싱도 가시고, 캠핑도 가시고, 아주 얘는 보이스카웃이라면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말이면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보이스카웃 클럽에 가서 아이가 시간을 보내게 하고요. 어쨌든 컴퓨터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올 때는 어디 식당에 들려서 좋은 저녁도 먹고 아니면은 좋은 선물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positive reinforcement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18살이 돼가지고는 이제 미술대학을 가겠다는 자기대로의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전에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야단을 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할 사람도 없고, 이미 친구는 다 없어졌고, 자기를 받아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마약이라던가 술이라던가 또 도박이라던가 이런 데 빠지게 되면은요 금방 인생에서 그냥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살도 생각하고 자살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주의 산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터넷 중독에 빨리 빠지고, 이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 산만증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인터넷 중독도 많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받아들여 주시고, 문제가 비록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야단을 치시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서 생각하게 하고, 그럼 이 젊은 청춘들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인생에서 삶에서 그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많이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겁내지 않으시고 용감하게 약물과 그다음에 카운슬링과 환경과 영적인 거, 심신환영 네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아이들의 앞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